여기 어렵게 돌파한 데를 또 이렇게 여기로 들어와 버리면은 뭐 어쩌자는 건지 이게.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명신산업, 코드 번호는 009900입니다. 현재 시각은 8월 19일 목요일 11시 23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시장이 많이 안 좋죠. 시장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어제 이제 영상에서 이제 다우 이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깨졌어요. 네, 깨졌기 때문에 글쎄요, 추세도 깨졌죠. 어제는 그래도 그저께는 좀 지켜주나 싶었는데 오늘 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그 블록딜로 시간에서 이제 하락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런 이벤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향후 주가에 대한 관점, 이런 거를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사실 많이들 들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뭐 내가 실제 챙기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뭐 못 챙기고 약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죠. 네, 여기가 쌍바닥이니까 쌍바닥에 대한 관점으로 이런 데만 좀 지지되면은 33,000, 뭐 34,200원 이 라인만 좀 지지되면은 사실 더 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래서 42,000원대 라인까지. 근데 여기가 이제 좀 기준점은 명확하죠. 44,200원이라고 했죠. 근데 44,200원이 이제 어제는 지켜주는 듯 했으나 시간에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사실 뒤통수 맞는 기분이죠. 네, 뒤통수 맞는 기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얘네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대 주주로 알고 있는데, 원래 2대 주주로 이제 하나금투인가? 그랬을 거예요. 얘네가 지금 500만 주를 블록 딜을 했다. 주식 수가 1000만, 10만, 100만. 상당히 많은 양을 블록 딜을 했죠. 하나금융투자가 보유주식 500만 주를 시간에 대량 블록 딜로 처분한다. 그리고 블록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마감 후 처분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했고, 매약 대상은 타이탄원 SPC가 보유한 명신산업 주식 500만 주다. 그래서 명신산업 지분의 12.7%, 그러면 한 167만 주는 남아있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종가인 3만 4천, 약 3만 5천 원 정도, 3만 5천 원 정도. 할인율 10에서 13%를 적용한 3만 1,000원, 3만 원 정도에 이제 블록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규모는 1,727억 원. 그리고 19일 장 거래 전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블록딜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뭐 좋은 이슈는 아니죠. 예. 좋은 이슈도 아니고 보통 통상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블록딜을 예전에 여기서 했었죠. 여기.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 얘는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나서 강하게 돌파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블록딜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저항 먹고 또 여기서 또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오려나? 이렇게 올라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좀 지켜줄 자리들을 좀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약간 주가가 이렇게 횡보한 뒤에 그 다음에 올라갔죠.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고, 실제 한 번, 뭐 두 번, 두 번가량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단기적으로 이거를 이제 누가 또 이제 손바뀜이 되어서 받아주느냐, 이게 좀 문제인데, 오늘 보면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과연 누가 받아줄 것인가, 이거를, 이 물량을. 근데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좀 어렵죠. 어쨌든 이제 60일선 중기 추세선이죠. 중기 추세에 있어서 지지를, 이제 차트는 사실 그 말씀을 드렸죠. 제가 차트를 굉장히 많이 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뭐 매일매일 리뷰를 하다 보니까
차트 관점으로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트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런 데는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슈가 차트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슈나 뉴스가 차트보다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차트로 제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항상 이슈나 뉴스를 꼭꼭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시장 충격은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이 블록딜. 근데 이게 블록딜이라는 게 시장이 괜찮았다. 시장이 좋았더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받아주려고 해요. 사람들이. 예. 받아주려고 합니다. 보통. 물량을 뭐 그거는 기관이 되어 다른 기관이 되었든 아니면 뭐 연기금이 되었든 개인 투자자가 되었든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좀 붙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기술적 반등을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2차적으로 이제 추세 반등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근데 뭐 사실 이제 뭐 셀트리온도 사실 이때 블록딜을 했던 걸 기억을 해보면은 장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몰랐어요. 예, 장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몰랐지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고 나서는 그래도 장이 괜찮네라고 인지하더니 이제 올라간 거죠. 약간 느낌이. 근데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좀 저도 장세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테슬라는 일단 반등을 해줬죠. 반등 줘야 될 자리에서 뭐 AI 데이를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이 저는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물론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는 좀 지지대가 많긴 한데 이 사이에 간격이 좀 벌어져 있어요. 여기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 이제 매수세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이 사이에 이격도가 은근히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박스 상단, 여기가 중심가, 여기가 하단. 예. 그러니까 여기 중심값에서 무조건 지켜주면 여기까지 간다라는 건데 중심값을 못 지켜준다라고 하면 반면에 여기까지 내려간다라는 거 뜻도 되니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좋아요. 차트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작년 3월달 그러니까 저점이 나왔던 코로나 팬데믹 때 3월달과 최근의 고점 여기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차라리 만약에 내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데를 돌파해서 이렇게 가는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시장이 강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텐데 지금 좀 위협적이죠. 네. 아마 역추세 거래하기 위해서 뭐 결국에는 반등은 나올 겁니다. 뭐 코스닥도 그렇고 뭐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반등은 좀 나오죠. 네, 이런 데서도 나올 거고 이런 데서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이 될지 추세 반등이 될지는 모르죠. 근데 되도록이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도 거의 먹지 않을 생각이에요. 지수가 과대낙폭했다. 라고 생각이 들어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얘네가 여기는 지켜주지 못했어도 이런 데는 지켜줬단 말이에요. 네, 이런 데는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잖아요. 네. 저항, 지지. 그러면은 여기는 못 지켜줬어도 그래도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계속해서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세는 살아있네 이렇게 했을 텐데 다시 60일선에서까지 밀어버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반등을 줘버리니까 참 차트가 다시 한번 어렵게 이제 돌파했잖아요. 여기를 어렵게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한번 더 지지받고 가야 여기를 도전을 한다든지 여기서 좀 놀아줘야 다시 그 다음 매물대까지 간다라든지 그런 걸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어렵게 돌파한 데를 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또 여기를 들어와 버리면은 뭐 어쩌자는 건지 이게 저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종목을 리뷰하면 추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천을 하진 않죠, 여러분들. 뭐 최근에 이제 명신산업에 대해서 더 갈까요? 더 살까요? 뭐 이렇게
항상 리스크를 본인들이 잘 설정하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좀 짜증 납니다. 네. 나름 신경 쓰면서 리뷰를 했었는데 리뷰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작성을 했는데 그거를 한 방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블럭딜 이슈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건 어쨌든 얘네가 종가가 만약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매도세가 상당히 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어렵게 만들었는데 차트를 어렵게 다지고 올라가려고 만들었는데 해버리면은 에이씨 그냥 뭐 또 이제 털고 올라갈 수도 있죠. 개인 투자자들 물량까지도 받아내고 올려버릴 수도 있지만 에이 그냥 안 먹고 말아 약간 이런 투심이 깨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던졌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고점이 나온 것 같다. 누군가는 그러니까 뭐 고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여기서 또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시장은 또 올라가겠죠. 근데 누군가는 여기가 고점인 것 같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참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사실 저항보다 그 힘의 방향은 상승이 코스피는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조정을 줄 수 있겠죠. 되돌림 정도는. 코스피는 그래도 코스피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기격이 조금씩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코스피는 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그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거를 조금 지우고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은 고점을 갱신한다라고 하면은 매물이 상당히 출회가 많이 돼요. 고점을 갱신한다. 그럼 사실 여기서 이제 하면은 이게 2008년도죠. 물론 지금에 와서는 이런 데서 지지를 잘 받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때만 해도 시장은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여기는 환호에 차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박스권을 이제 몇 년, 거의 10년 가까이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또 돌파하니까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크게 나왔던 적이 있죠. 그래서 참 고가에 있어도 고가를 돌파했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분봉이나 월봉이나 아니면은 주봉이나 일봉이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가를 돌파했으면은 조정을 받고 확실하게 가지면 좋은데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나올 때가 많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거죠. 뭐 사실 작년에 이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이런 조정다운 조정을 거의 겪지 못했잖아요. 근데 조정을 겪어본 사람들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2년 이상 조정을 겪어본 사람들은 진짜 시장에 질려버립니다. 시장에 많이 질려버리죠. 근데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테이퍼링 이슈도 있겠다. 뭐 그러니까 설마 혹시 이번에도 또 그런 거 아닐까? 우려감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장이 안 좋아도 뭐 매매할 종목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을 때보다는 적어집니다, 당연히. 근데 매매할 종목은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은데 얘가 추세도 힘들게 돌려놨는데 깨졌어요, 추세가. 단기 추세는 깨진 거죠.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얼마만큼 봐줄까? 그럼 뭔가 이슈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이슈가 있어야 되는지, 뭐 최근에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아쉬운 게 이제 이슈가 없었죠. 좀 아쉽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 테슬라 때문에 뭐 올라간다. 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서 명신산업이 올라간다. 근데
그거는 조금 약하죠. 실제. 명의산업 자체 내에 뭔가 이슈가 있거나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러면 얘네들이 왜 던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뭐 나올 만한 재료가 없나 보다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누군가는 또 매집을 하겠죠. 네, 나도 똑같이 매집을 할 것인가? 시간을 들여서. 그렇다고 하면은, 약간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매수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 뭐, 손절을 했든, 아니면은, 뭐, 어제 손절을 했든, 아니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실패해서, 글쎄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겠지만, 이 힘 자체는 좀 약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시장의 힘도 약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차라리, 뭐,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8월 17일, 8월 13일 네,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5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이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그리고 시황 이런 걸로 이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네,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9시부터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이제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공항 47,7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49,100원, 손절가 45,50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태웅로직스, JC케미칼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을 도와드렸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AP 트레이더라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만든 검색기인데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이렇게 세 버전을 저희가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고,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어떤 종목이 이슈가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도주를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게 쓰시라고 저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